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국어 9단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300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9단원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글쓰기 과정을 생각하며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글 하면 어떤 글이 떠오르나요? 네, 종이에 인쇄된 글, 그리고 직접 종이에 쓰는 글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에 쓰는 글들, 그리고 댓글, 또 휴대폰 문자 메시지, SNS 글 등을 모두 포함해서 이번 단원에서 글을 다양한 방법으로 써보도록 합시다. 자, 아래 사진을 볼까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반이 이번 달 자연보호 봉사활동 우수학급으로 뽑혔습니다. 앞으로도 자연보호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자연을 아끼는 우리 반이 됩시다.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 어디에 글을 쓴 것 같나요? 네, 인터넷상의 학급 홈페이지나 약습터, 클래스팅 등등의 글을 쓴 것 같아요. 우리 반이 우수학급으로 뽑혔네. 이 기쁜 소식을 친구들에게 알려야지. 네,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에 글을 썼습니다. 그럼 옆으로 넘겨볼게요. 301쪽에는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 대화창인 것 같아요. 오늘 고마웠던 마음을 친구에게 말해야지 하면서 휴대폰으로 네, 문자를 보내네요. 나영아, 오늘 청소할 때 도와줘서 고마워. 아니야, 너도 지난번에 내가 다쳤을 때 보건실까지 데려다 줬잖아. 그래, 우리 앞으로도 서로 도우며 친하게 지내자. 그래, 좋아. 네,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써서 마음을 나누면 어떤 점이 좋을지 생각해 보면서 한 장 넘겨봅시다. 302쪽입니다.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을 파악해 봅시다. 1번,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본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글을 써본 경험은 많으시죠? 네, 그 중에서 어떤 마음을 담아서 썼는지 한번 각각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먼저, 기쁜 마음을 담아서 글을 썼던 상황을 떠올려 볼까요? 예시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 편지를 썼어. 네, 되게 기쁘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네요. 여러분은 기쁜 마음을 전한 상황이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네, 선생님이 예시로 한번 써봤는데요. 네, 친구가 치킨을 사주어서 고맙다고 문자를 보냈어. 네, 너무 좋은 친구죠? 치킨을 사줬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문자를 보냈다. 이런 식으로 예시를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픈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썼던 상황을 떠올려 볼까요? 친한 친구가 전학을 가서 슬펐을 때 그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써서 보냈어. 네, 선생님 예시는 가족이 아팠을 때 편지를 써서 위로했어. 그 다음은 이제 고마운 마음입니다. 고생하시는 경찰관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누리집 게시판에 글을 쓴 적이 있어. 아주 대견한 친구네요. 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의료진 분들 또 많은 사람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위해 글을 쓴 적이 있는지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예시로 작년에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 스승의 날에 감사 편지를 써서 드렸어. 그 다음 미안한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썼던 상황을 떠올려 볼까? 부모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죄송한 마음을 편지에 쓴 적이 있어. 네, 그 다음 선생님의 예시는 친구의 별명을 불러서 속상하게 해서 미안한 마음을 편지에 써서 보냈어. 네,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각자 경험을 떠올려서 써보도록 합시다. 자, 잠시 멈추고 써보고요. 다한 친구들은 옆으로 넘겨볼게요. 네, 303쪽입니다. 1에서 떠올린 마음 외에 다양한 마음을 글로 써본 경험을 말해봅시다. 지금 1에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 외에 또 어떤 마음들이 있을까요? 네, 위로하는 마음. 친구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 위로하는 마음, 또 격려하는 마음도 있겠고, 근데 또 속상한 마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너가 이렇게 해서 속상했어. 속상한 마음 등등등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아래에 서연이가 글을 쓰는 상황들을 살펴봅시다. 반대항 피구 시합에서 이겨서 기쁜 마음을 친구들에게 글로 쓰는 상황. 두 번째, 친구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글로 쓰는 상황. 그리고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편지로 쓰는 상황. 또 친구들이 학용품을 소중히 쓰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을 글로 쓰는 상황.
또 글을 써서 마음을 나눌 만한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304쪽으로 넘겨볼게요.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을 생각하며 서연이가 떠올린 상황을 살펴봅시다. 1번. 자, 서연이가 지금 어떤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 뉴스를 한번 가까이 볼까요? 뉴스의 자막을 보니까 무분별한 벌목으로 아마존 밀림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네, 아마 이런 벌목 때문에 나무가 없어지고 환경이 파괴돼서 결국에 그 피해가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그런 내용의 뉴스인 것 같아요. 네, 나무와 같은 자연을 아껴 써야겠구나. 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학교에 왔는데요. 교실에 연필과 지우개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연필과 지우개가 떨어져 있네? 이 연필과 지우개 누구 거니? 아무도 대답이 없네. 근데 다들 이 연필과 지우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5번. 뭐야? 주인이 없는 연필과 지우개가 이렇게나 많아? 네, 여러분. 교실에 분실물 보관함이 점점 꽉 차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네, 분명히 잃어버린 사람은 있는데 찾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 이 연필들이 어디 하늘에서 쭉 떨어진 것은 아닐 텐데 찾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정말 이상한 상황이죠? 어떻게 하면 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아래 물음을 볼게요. 학용품은 어떤 자원으로 만들어졌나요? 연필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나무와 흑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흑연은 연필 심을 만듭니다. 그럼 지우개는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네, 고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나무와 흑연, 고무는 모두 자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에서 나온 자원들은 무궁무진하게 계속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적이에요. 언젠가는 쓰고 나면 고갈된답니다. 그러니까 아껴 써야 하겠죠? 자, 학용품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써볼게요. 자원은 한정적이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고갈된다. 네, 고갈되면 왜 나쁜가요? 네, 이 자원, 이 나무, 흑연, 고무 같은 것들은 한번 고갈됐을 때 바로 금방금방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것을 아껴서 써야 한답니다. 안 쓰면 가장 좋고요. 네, 그러면 305쪽으로 넘겨볼게요. 5번, 4의 그림 속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서연이가 글로 마음을 나눈다면 서연이가 나누려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서연이의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6번에 안타까운 내 마음이니까 네, 서연이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 두 번째, 서연이가 글을 쓴다면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네, 우리 이 분실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누구에게? 친구들에게. 네, 반 친구들에게. 그리고 어디에 글을 실으면 좋을까요? 만약에 우리 이렇게 등교를 하면 이 뒤에 게시판에 붙이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반 커뮤니티, 예를 들면 학급 홈피나 또 이학습터 게시판, 밴드, 클래스팅과 같은 이제 온라인 게시판에다가 올리면 모든 친구들이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서연이가 글을 쓰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네, 서연이는 왜 이 글을 쓰려고 하나요? 친구들에게 연필과 지우개와 같은 자원을 아껴 쓰자고 말하기 위해서죠. 네, 친구들에게 연필과 지우개를 아껴 쓰자. 자고 하기 위해. 네,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러면 한 장 넘겨볼게요. 306쪽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상황을 파악해 봅시다. 자,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상황이 있고 그 마음, 읽을 사람, 전하는 방법, 목적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상황은 선생님께서 국어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 마음은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읽을 사람은 선생님,
글을 전하는 방법은 편지 쓰기. 글을 쓰는 목적은 국어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글을 씀. 네, 우리 이 영상에다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까지는 일일이 댓글을 달지 못했는데 이 영상을 담아서 선생님은 선생님 영상을 열심히 보고 감사한 댓글을 달아주는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 기특한 마음을 담아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전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다음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상황. 이웃을 도우려고 나눔 장터를 열려고 한대요. 와, 이 나눔 장터에서 얻은 수익으로 불이웃 돕기나 이제 돕는 데 쓰려고 하나 봐요. 나누려는 마음은 네, 도우려고니까 도움을 주려는 마음. 그리고 읽는 사람은 내 학교 친구들에게 쓰려고 한대요. 같이 나눔 정토를 하고자 하나 봐요. 글을 전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친구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학급 홈피나 이학습터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그 공간을 여기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글을 쓰는 목적은 친구들과 이웃에게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나누려고 나눔 장터를 알리는 글을 쓴. 네, 나눔 장터 언제 몇 시에 어디에서 하니까 어떤 물건들을 가져오세요. 그런 글을 쓰려고 하나 봐요. 그 다음 마지막 상황입니다. 친구가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줬대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어떤 마음을 나누려고 할까요? 네, 고마운 마음. 읽을 사람은 친구고 글을 전하는 방법 편지도 좋고요. 문자 메시지도 좋아요. 문자 메시지. 그 다음 글을 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친구가 수학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줘서 고마워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수학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준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글을 씀. 네, 이렇게 목적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307쪽으로 넘겨볼게요. 글을 쓰는 상황이나 목적과 관련한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자, 활동 방법. 첫 번째,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예를 들어 친구 학용품을 실수로 망가뜨려 미안한 상황,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두 번째, 나누려는 마음은 무엇인지, 읽을 사람은 누구인지, 글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묻는 질문을 만듭니다. 세 번째, 글을 쓰는 목적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을 만듭니다. 네 번째, 친구와 함께 묻고 답하기 활동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도 상황을 하나 정해보세요. 우리 앞에서 썼던 이런 상황들을 정해도 되고 새로운 상황을 정해도 됩니다. 선생님은 그 치킨을 사준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는 그 상황을 한번 써볼게요. 치킨을 사준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상황. 자, 그럼 질문을 만들려고 하는데 먼저 여기에 나누려는 마음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니까 여기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나누려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고마운 마음이네요. 네, 각자 여기는 한번 써보세요. 다음 두 번째, 읽을 사람은 누구인가요? 읽을 사람은 선생님 친구. 그 다음 글을 어떻게 전할 건가요? 글을 전하는 방법. 네, 편지나 문자 메시지, 카톡 등등을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은 문자 메시지. 그 다음 글을 쓰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글을 쓰는 목적은 친구에게 치킨을 사줘서 고맙다 마음을 전하고 또 다음에도 또 사달라 하는 거는 아니에요. 다음에는 내가 사줄게 라는 마음.
친구에게 치킨을 사줘서 고맙다고 전하고 전하기 위해. 네, 이렇게 써볼게요. 자, 네. 그래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해봅시다. 지금 친구와 함께 묻고 답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자, 밑에 마지막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은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봅시다. 직접 말로 하면 쑥스러울 때가 있는데 글로 쓰면 내 마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어. 맞아요. 막상 얼굴을 보면 쑥스러워서 고맙다는 말이, 미안하다는 말이 잘 안 나오죠. 근데 글을 쓰면 더 쉽게 전할 수 있습니다. 또 학급 누리집에 글을 써서 여러 친구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 네, 이런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리면 많은 친구들에게 한 번에 쉽게 전할 수가 있죠. 또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이런 마음을 나누는 글은 문자로 써도 되고 글로 편지로 써도 되고 또 댓글이나 다양한 게시판을 활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 네, 예를 들면 뭐 문자, 편지, 댓글 등등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상황과 그 목적에 대해 알아보고 그 좋은 점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